여기에서 정말 저한테는 exciting 된 게 뭐냐면은 앞으로 한국의 영어 교육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은 많이 셰런님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기생충 통역사 셰런, 과연 원어민보다 영어를 잘할까요? 안녕하세요, 영래 프로젝트의 피러입니다. 이 영상은 셰런님의 영어 스피킹 어빌리티를 보는 게 아니라요, 셰런의 영어 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셰런님의 스피킹 어빌리티는 It's equivalent to the natives. 원어민 수준으로 하세요. 모국어로 영어를 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스피킹을 하기 때문에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영어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 걸로 영어로 별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reading or writing abilities or 얼마나 교육적으로 영어의 그 어휘나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보는데, 미국 기준에서 셰런님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를 모국어 하는 사람 외에 영어를 이제 second language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3,000개에서 5,000개 단어를 알면은 그냥 일반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뭐 이메일을 쓰건 뭐 letter를 쓰건 대화를 하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단어를 10,000개에서 20,000개, 그냥 일반 원어민들은 영어 단어를 10,000개에서 20,000개를 안다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저 단어 되게 많이 아는데요? 저 이렇게 단어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한 10,000개쯤은 알걸요? 근데 저는 원어민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알고 모르고는 내가 단어를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난 영상에 많은 분들이 disparity 되게 쉬운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지식적으로 한국 영어 수준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disparity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So can you use disparity in a sentence? So for example, I noticed there's a great disparity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when it comes to air quality. 뭐 이런 식으로 disparity를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then you know disparity.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원어민들은 한 10,000개의 단어에서 20,000개는 그냥 이해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미국에선 추측을 하고요. 그건 이제 일반 원어민들 중에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든지, 안 그러면 석사나 박사학위까지 막 이렇게 쭉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이제 40,000개에서 50,000개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익숙한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어민 뇌는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어요. 제일 아래에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들은 일상과 제일 가깝고 쉽고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고, 그래서 일상 대화는 막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중간에서는 7학년에서 고등학교 정도, it depends on the person, but 그 정도 어휘력, 이 어휘력들은 대화에서도 가끔씩은 사용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writing 하는 것처럼 speaking을 하진 않아요.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speaking language and writing language. writing은 조금 더 formal하게 배우고, 특별히 영어에서는 교육적으로 볼 때 에세이를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writing 할 때는 colloquials처럼 그냥 이렇게 일반 말로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formal한 expressions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려운, 그래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부류는 이제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가끔씩 이제 사용하긴 하는데 어휘력이 되게 풍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까지 알면은. 자, 이제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싫다, I don't like, hate,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뭐 I hate waiting in line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되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고, hate하고 뭐 dislike, 뭐 I don't like 보다 조금 더 중간 티어는 maybe like resent, animosity, I have an animosity towards rude people. 조금 더 이렇게 formal한 have an animosity towards, 이런 식으로 이런 구상 같은 걸로 이렇게 사용되는, 약간 이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정도 더 나가면은 이렇게 hate에서 더 나가서 뭐 abhor, I abhor racism. abhor 같은 경우는 원어민들이라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피킹 할 때는 원어민들은 스피킹을 쉽게 편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서 스피킹이 많이 이루어지고, 조금 뭐 중학교 레벨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갈 수 있는데, 이제 라이팅 할 때는 보통 이 정도 레벨에서 많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금 라이팅을 더 잘하는 사람들은 이 전체를 사용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스피킹과 라이팅은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말을 100% 이해하는 원어민이 통역을 하면은 과연 셰런님만큼 할 수 있을까? 이 퀘스천에서는 the answer is, my personal answer is no.
And here's why. 일단 셰런님의 통역을 가끔 보면은 정말 라이팅 하는 식으로 스피킹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그 배우와 제가 일을 한 20년간 해서 서로 항상 잘 일치가 되는데 그거는 좀 해석이 달랐어요. He and I have worked together for 20 years now, so usually our interpretations pretty much coincide. But with this one, he had a different interpretation. 여기서 감독님과 일치하다라는 표현을 셰런님이 we pretty much coincide라고 했어요. 이거를 원어민이 통역을 했다면은 분명히 이렇게 통역을 했을 거예요. We're pretty much on the same page. We're pretty much on the same page는 일치하다는데 되게 원어민적 표현으로 이 밑에 있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그래서 이 통역을 한다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감독님의 말을 해석해가지고 바로 순발력 있게 나오려면은 제일 익숙한 표현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라이팅을 할 때는 coincide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coincide는 한 고등학교 정도 어휘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셰런님이 바로 그냥 스피킹으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어휘력이에요. 그 소파 위에서 어떤 그 이제 부부들의 어떤 그 부부의 어떤 일상적인 순간도 그러니까 근데 사실 거기서는 섹스 그 자체보다는 그 소파 위에서 사랑 나누는데 바로 이 테이블 밑에 이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 So Parasite, they're having sex on the sofa, but it's a very everyday, mundane moment between this married couple. So here she says everyday mundane moment. 여기에서 보통 이제 순발력 있게 다시 통역을 하면은 yeah, just everyday moment or it's just like an everyday thing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그냥 이렇게 편한 conversational English인데 셰런님은 everyday mundane moment. mundane moment는 이것도 한 중3에서 중학교 3학년 이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잡아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그 버추얼 세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을 제가 컴퓨터 속에서 실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렌즈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앵글을 내가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So through my computer and through this virtual model, I was able to roam around the space, choose various lenses, and simulate different angles. 감독님이 돌아다닐 수 있게를 셰런님이 roaming around. So 이 돌아다니다 굉장히 그냥 단순한 단어잖아요. You could say to walk around, to look around, to see around. But she says roam around. 이 단어 선택들이 지금 이런 단어들을 선택을 안 하시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조금 더 라이팅적인 단어들, 조금 더 이렇게 roaming around은 되게 figurative speech인데 walk around가 굉장히 원어민이 만약에 translate 했다면은 바로 나오기에는 walk around로 스피킹을 워낙 여기로 많이 했으니까 walk around로 했을 거예요. So in that regards, 이 세 영상만 봐도 셰런님의 그 영어 뇌는 그냥 일반 원어민 10,000개에서 20,000개 원어민 수준보다는 훨씬 더 뛰어넘고 40,000개에서 50,000개 이상의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 뇌가 구성이 돼 있다는 게 그냥 보여줘요. 셰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 셰런님에 대한 이론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완전히 그냥 언어 천재다. 초중고 다 한국에서 완전히 토종 한국인으로 자라가지고 필름 공부를 유학으로 갔다 라는 그런 이론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살 때까지 미국에서 자랐고 한국에 와가지고 외고를 나와가지고 유학을 갔다라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영어 유치원은 한국에 다녔다가 미국에 한 2-3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를 나와서 그 다음에 유학을 가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론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셰런님을 볼 때 저도 이제 영어가 모국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국말이 되는 상황에서 셰런님을 볼 때는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토종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셰런님처럼 안 하셔도 돼요. Because this is such a high level. 정말 워낙 뛰어난 실력이라서 이 정도 안 해도 영어 충분히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셰런님을 막 그냥 단순히 언어 천재다라고 하기가 좀 꺼리끼는 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언어 천재니까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이 사람의 노력과 이런 거를 보지를 않을 경우가 많아가지고 분명히 은산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적 expression은 we would say she's very talented or gifted. 그래서 은사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배경이 스피킹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어휘와 오히려 그 원어민적인 약점은 빼가지고 셰런님을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편하세요. 여기에서 스피킹 하는 게 이분은 분명히 라이팅도 굉장한 실력으로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셰런님이 오히려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 2학년 때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말문이 다 튀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발음
발음과 이런 게 다 익숙해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문법과 어휘와 디베이트식으로 막 학원에서 뭐 연설식으로 많이 영어를 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가니까 셰리님이 이 배경에서 원어민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원어민은 원어민의 약점이 있거든요. 그 뭔가 그냥 되게 쉽게 편하게 하는 셰리님이 이렇게 외국산 미국인들과 막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properly 라이팅 하듯이 스피킹을 바로 하고 있거든요. 원어민들이 셰리님처럼 말을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셰리님처럼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 통역이라는 세팅에서 바로 스피킹으로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오히려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이게 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정말 저한테는 익사이팅 된 게 뭐냐면은 앞으로 한국의 영어 교육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은 이런 많이 셰리님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먼저 어렸을 때 요즘 영어 유치원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스피킹 뭔가 노출과 이런 발음과 그냥 스피킹을 먼저 배우는 게 정상적이에요. 어렸을 때 먼저 스피킹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와 문법과 구조와 그 다음에 라이팅과 이런 거를 배우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말 하이 레벨 영어 뇌까지 완성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지난 영상에 말했듯이 저는 셰리님의 팬이고요. 저도 미국에서 리딩과 라이팅도 상당한 수준으로 하는데 정말 셰리님의 영어는 그리고 셰리님의 영어뇌는 It's very high. 정말 그 원어민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셰리님의 영어뇌는 상당한 수준으로 바로 보여집니다. So that's it, and just exciting for Korea's future, and especially Korea's English education. 다음 영상에서는 셰리님 같이 영어를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저의 생각을 나눠볼게요. That's it for now. See you guys.